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말한다.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최근의 서울은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앞다투어 찾는 가장 힙한 여행지가 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도시 풍경은 그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일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먼저 공항을 빠져나와 도심으로 진입하는 순간 마주하는 대한민국의 풍경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대한민국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점령한 것은 도시 전체를 덮고 있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화려한 공동주택들이지만 정작 그 외관은 획일적인 콘크리트 덩어리에 저렴한 수성 페인트를 덧바른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성냥갑 아파트의 집합일 뿐이다. 역설적이게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꼬르비지에가 서울을 본다면 이곳이야말로 그가 꿈꾸던 유토피아의 완성이라며 감탄할 것이다. 집을 철저히 살기 위한 기계로 규정하고 효율과 표준화를 주창했던 그는 1920년대 파리 도심을 밀어버리고 고층 빌딩 숲을 세우는 급진적인 부하쟁 계획을 시도했으나 끝내 무산되었다. 하지만 그가 서구에서조차 이루지 못한 상상은 100년 뒤 대한민국 땅에서 완벽하게 현실이 되었다. 우리가 삭막하다고 비판하는 아파트의 획일성은 그에겐 표준화의 승리이며 장식 없는 콘크리트 외관은 더할 나위 없는 기능주의의 정수로 보일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자 문화강국이 된 대한민국의 위상과 여전히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도시경관 사이의 괴리는 참담할 지경이다. 도대체 왜 한국의 아파트는 그 천문학적인 몸값에 어울리지 않는 빈약한 디자인을 고수하며 도시의 표정을 이토록 무미건조하고 단조롭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건설사 입장에서 페인트는 포기할 수 없는 마법의 재료다. 가장 큰 이유는 단연 비용 절감이다. 아파트 건설 원가에서 골조 공사비는 줄이기 어렵다. 결국 마감재에서 승부가 난다. 외벽 전체를 고급 석재나 커튼월로 마감하는 것과 하층부만 고급 석재로 하고 상부는 페인트로 칠하는 것의 비용 차이는 천지 차이다. 수천 세대의 대단지라면 이 차액은 수백억 원에 달한다. 건설사로서는 이 막대한 이윤을 포기하고 굳이 비싼 마감재를 쓸 유인이 적다. 또한 한국 건설 현장의 지상과제인 공기 단축에도 유리하다. 무거운 자재를 양중하고 고정해야 하는 건식공법에 비해 줄을 타고 내려오며 롤러로 문지르는 페인트 도장은 시공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 한국 아파트가 유독 흉물스러운 것은 싸구려 재료 때문만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건물의 형태, 즉 입체감의 실종에 있다. 유럽의 아파트나 집합주택을 보라. 깊이감 있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발코니가 밖으로 돌출되거나 안으로 들어가며 건물 외벽에 다양한 요철과 그림자를 만들어댄다. 이 입체감이 건물의 표정을 부여하고 도시가로에 리듬감을 준다. 반면 한국은 어떠한가? 내부 공간 극대화라는 욕망 아래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모두 실내로 편입시키는 발코니 확장이 기본 옵션이 되었다. 그 결과 건물의 외벽은 그 어떤 돌출부도 깊이감도 없이 칼로 자른 듯 매끈한 수직절벽이 되어버렸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요철을 만드느라 골조 공사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 시공이 편하고 소비자는 더 넓은 실내를 얻으니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도시는 다양성이 말살된 거대하고 단조로운 평면의 벽들로 둘러싸이게 되었다. 이 기형적인 문화를 고착화시킨 결정적 원인은 독특한 선분양제도다. 소비자는 완성된 실물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포장된 모델하우스의 내부와 CG 조감도만 믿고 수억 원의 계약금을 건다. 건설사는 이미 자금을 확보했고 소비자는 잡힌 물고기가 된다. 문제는 조감도와 실제 시공 사이의 간극이다. 분양 당시의 조감도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 공사 과정에서 원가 절감 압박이 생기면 건설사는 가장 먼저 티가 덜 나는 외벽 마감재 스펙을 낮추는 유혹에 빠진다. 선분양 구조화에서 건설사는 약속된 최소한만 맞추면 된다. 이미 다 팔린 아파트의 외관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가 비용을 들일 동기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수십억을 지불한 입주민들은 왜 분노하지 않는가? 여기에는 부동산 투기 심리가 깊이 깔려 있다. 첫째, 아파트를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산 증식이 최우선 목표인 상황에서 외벽이 페인트든 대리석이든 당장 시세 차익에 큰 영향이 없다면 묵인한다. 그들은 최소한의 도시미관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것 같다. 둘째, 집값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다. 입주민들이 외관 품질 문제를 공론화하면 자칫 문제 있는 아파트라는 낙인이 찍혀 집값이 떨어질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흉물이 되어도 쉬쉬하며 조용히 재도장을 하는 선에서 덮으려 한다. 결국 대한민국 도시의 경관이 이토록 민망한 수준이 된 것은
건설사의 이윤 추구, 선분양이라는 기형적 제도, 내부 공간 확장에만 몰두한 소비자의 욕망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지금 한국은 역사상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나라가 되었다. K컬처의 세련됨을 기대하고 온 그들에게 언제까지 성냥갑 같은 아파트 단지로 뒤덮인 회색빛 후진국형 경관을 보여줄 것인가? 이는 나라적인 망신이다. 건축물은 개인의 자산이기 전에 도시를 결정짓는 공공재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수십억 원의 가치에 걸맞게 내 집의 내부 평면만큼이나 도시와 마주하는 건물의 외관과 형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소비자가 수준 높은 요구를 할 때 비로소 건설사도 움직이고 우리의 도시도 부끄러운 회색 유니폼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